정치권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교수님과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는 조건부라는 걸 계속 확인하고 있죠. 네. 지소미아 문제 또 수출 규제 문제 함께 양국 정부가 해법을 위해서 노력한다. 예. 또 그걸 조건으로 해서 유예한다. 그리고 한일 양국 정부가 동시에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합리적 해결책이고요, 그게. 네. 어느 쪽도 이제 우리에게 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느 쪽도 이게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걸 사실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더더구나 이제 미국의 중재가 좀 주요했다고 봐야겠죠. 압박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지소미아 의미는 단순히 이제 정보 교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 대중국 방어, 특히 이제 그 미사일 방어, MD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거의 어떤 핵심적인 고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걸 종료하는 걸 부담스럽다 생각한다. 네. 계속해서 압박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부응하는 그런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인데 이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 오갈 수 있을까요? 일단 한일 양국 정부가 물꼬를 텄지 않습니까? 네. 수출 규제 문제, 지소미아 문제 함께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각급 레벨의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회담 한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건 아니지만 예. 장관급, 국장급, 차관급 또 나가서 총리, 대통령급까지 함께 여러 레벨에서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어쨌든 문제가 파국으로 가지 않는 거니까 계속해서 여러 레벨의 대화가 이루어지면 실무선 또 고위급 이런 쪽에서 해법이 충분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오고 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문제가 아무래도 관건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던 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물론 대법원 판결 자체는 우리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또 일본 정부와 또 일본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차원의 얘기는 충분히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네. 이른바 1+1+ 알파라든지 우리 기업, 일본 기업, 거기다 우리 정부 또는 민간 기금까지 함께해서 그걸로 이제 어떤 손해배상을 해나간다. 이런 쪽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해법이 조금 이제 모색이 되면 네. 최종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만나서 그에 대해서 최종 어떤 협약을 하는 네.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런 회담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제 지소미아 결정 운명의 날이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반도체 기업을 찾아서 반도체 제조 강국 아무도 흔들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거겠죠? 네, 이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는 철회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 아니다. 예. 최종 해결책은 아니다는 건 분명한 거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아직도 유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건건이 이렇게 그 수출을 허가는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에 매달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 국산화라든지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반도체를 계속 강국을 유지하는 그런 문제는 계속 해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의 메시지라고 보고요. 또 특히 우리가 오랫동안 일본의 어떤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는 오랫동안 해왔는데 사실은 별 성과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또 이제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고 또 흐지부지 돼버리면 안 되니까 네. 그에 대한 다잡는 차원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지소미아 연장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의 한 고비는 넘겼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이런 산이 또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네요, 그렇죠? 이제 외교안보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몰아닥치고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건 50억 달러라는 운을 띄웠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 방위보다 몇 % 정도 인상한 이 정도 가지고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표단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그 50억 달러라는 그 선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다른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어가지고 미국 측의 요구를 네. 우리가 수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지금 미국 측의 요구는 이런 것 같아요. 단순히 방위비 금액도 문제지만 주한미군의 성격 자체를 그러니까 영내 기동군으로서 한반도의 붙박이로 있어서 우리 그 한반도를 방어하는 북한의 침략을 방어하는 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영내 기동군으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또 우리가 대라 이런 차원의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런 성격 전환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있었습니다. 평택 기지로 이전한 것도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단순히 무슨 뭐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생기면 주한미군을 거기로 출동시키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중동에서까지 문제가 생기는데 네. 거기로 뭐 주한미군을 출동시키겠다. 근데 그 비용을 우리가 대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예. 그것도 지나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얘기죠. 만약 국제 예. 분쟁에 휘말리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절충점, 접점 이런 것들을 찾는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건 금액 문제가 아니고 네. 주한미군의 성격,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화하는 뭐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정당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강기정 수석이 황교안 대표를 찾아서 이 단식을 풀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는 이제 뜻을 굽히지 않고 있잖아요. 이 부분 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자세가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네. 뭐 단식 시작할 때도 강기정 정무수석이 갔었죠. 그래서 뭐 단식을 만류하고 또 지소미아 종료가 되니까 종료를 이제 결정을 위하니까 강기정 수석을 또 보내서 네. 그에 대해서 일정한 그 황 대표의 어떤 그 역할을 평가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네. 물론 황교안 대표가 단식했다고 해서 뭐 종료를 안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오랫동안 물밑에서 작업을 해왔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황 대표 일정 공을 돌리면서 단식을 풀어달라고 얘기한 것도 저는 뭐 긍정적 평가하는데요. 일단 황 대표는 또 그 지소미아 문제만이 아니라 뭐 선거법도 공수처법 네. 이런 것들을 함께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일 텐데 황 대표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곧 뭐 하나센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네. 그걸 뭐 그 전에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 끝나고 대통령이 직접 만나셔서 그런 문제도 함께 국회에서 풀어나가도록 네. 뭐 대통령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테니까 함께 노력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어떤 절충 좀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지금 황교안 대표의 이 단식 농성 돌입에 좀 의견이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득과 실을 좀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또 시기적이나 내용적으로 조금 의아한 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뭐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했는데 네. 세 가지 조건 다 이제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일단 지소미아 종료는 이제 유예하는 걸로 됐으니까 네. 황교안 대표 단식 덕분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건 뭐 본인의 공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청와대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문제는 사실 국회에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귀국을 해서 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와 협의를 할 텐데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여당 의원들이나 여당 대표들이 이 황교안 대표 단식을 보면서 어떤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네. 그에 대해서 제1야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엄중하게 평가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해법을 찾게 노력하나 하겠다 네. 하는 쪽에 좀 합의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런데 이종걸 이 더민주 의원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쓴 것처럼 글을 올려서 논란인데요. 교환 오빠라는 표현을 써내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쓴 서한인 것처럼 글을 올렸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뭐 교환 오빠 뭐 LA에서 경원이가 이렇게 쓴 걸 보셔도 뭔가 했는데 이걸 풍자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그냥 좀 심하게 말하면 성희롱성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우리 정치권이 너무 살벌하고 황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인데 이 엄동설안에 네. 한 데서 하는데 그걸 당 공식 논평으로 여당에서도 그렇고 다른 야당에서도 그렇고 공식 논평으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논평을 내면 안 되거든요. 예. 이종걸 원내대표, 이종걸 전 원내대표까지 했죠. 이분도 상당히 중진인데 네. 더구나 이 학교 동창이라는 거 아니고 고등학교 동창 황교안 대표하고 사석에서는 교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인데 네. 이런 식으로 희롱성 발언을 올렸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차라리 정말 따뜻한 물 한 잔 가지고 가서 네. 뭐라고 부르든 황 대표 부르든 뭐 교환이 부르든 가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학계 국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풀 테니까 네. 단식을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본인의 위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러게요. 이렇게 희롱성 발언을 올리는 것은 저는 중진 의원으로서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예. 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 상황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2차 검찰 조사 당일에 유재수 전 부산시 이 경제부시장도 소환이 됐습니다. 근데 민정수석
수석 당시에 이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 좀 속도가 이제는 수사에 대해서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유재수 전 부시장이죠, 이제. 예. 네, 전 부시장의 수사는 3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 비리입니다. 분명히 뇌물성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개인이 사법 처리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하다가 갑자기 중단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폭로에 의하면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지 예. 말라고. 그 당시 수석이 책임자가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일단 조국 민정수석은 책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한 것은 세 번째 단계는 이분이 이제 유재수 씨가 금융정책국장에서 그만두고 나서 더 영전을 해버렸어요. 예. 민주당 수석 전문위원으로 차관복으로 가고 또 금방 얼마 있다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고 네. 부산하고는 아무 연고도 없는 분입니다. 춘천 출신인데 그러니까 뭔가 조국 민정수석 선을 뛰어넘는 다른 사람들이 더 이게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뒷배를 봐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재수 씨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책임, 뇌물, 두 번째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세 번째 그리고 더 차원을 뛰어넘는 어떤 배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